네, 오늘은 이민년 신년 운세 두 번째 시간 임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통칭적으로 오행으로 수라 해서 같이 동류의 기운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불목, 병정화 뭐부터 해가지고 통칭해서 이제 같은 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개수일간한테는 임수가 왔기 때문에 비겁이라고 해서 쭉 한번 이제 운의 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비슷한 기운이기는 하지만 임수일간한테는 이렇게 이민이라고 하는 세우는 천간이 나랑 동일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임계수라고 하면 개수도 물, 임수도 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물상으로는 지난번에 뭐 가랑비, 이슬비, 뭐 안개, 시냇물, 흐르는 물,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상징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임수는 사실은 개수보다는 큰 물이죠. 강물이라든지 아니면 큰 바다라든지 뭐 이런 큰 호수물, 운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수보다는 큰 어떤 그런 규모를 말하는데, 사실은 개수의 운동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날이 더워지면 아지랑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상층권에서 구름을 형성을 하고, 무거워지면 다시 비로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이러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직 내지는 이렇게 위아래 운동을 합니다. 개수의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임수는 그렇지 않아요. 임수가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임수는 땅에 모여서 물이 차고 넘치면 이 물이 흘러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 임수의 그 성분에다가 임수가 이렇게 더해지면 원래 수기운이 딱 뭉쳐 있는 데다가 이러한 수기운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다 같은 거를 바다가 이렇게 너무 커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큰 바다를 이룬다. 그래서 물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고요하고 안정적이지만, 이게 한번 넘치거나 요동을 치거나 하면 이렇게 쓰나미 같이 모든 그 사물들을 이렇게 붕괴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고요하고 우주의 처음의 시작의 기운이고 안정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항상 임수의 성향은 그 내면적으로 어딘가를 지향을 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어디 매여 있는 걸 싫어하고 이런 이중성, 복합성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년은 임수일간, 10천간 일간 중에 천간이 유일하게 같이 들어옵니다. 물론 누구나 10천간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은 같은 동일한 기운이 들어오죠. 이거를 우리는 비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견. 견줄비, 어깨견. 우리 어깨동무 얘기하듯이 어깨를 견주는 것 같이 나랑 같은 기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는 뭐 좋게 작용할 때는 동료, 형제, 협력자, 협조자, 약간 겁재는 나랑 다른, 일간이 다른 어떤 그 성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빼트러오는 이런 성향이 좀 강한데, 비견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력이라든지, 그러면서도 경쟁 관계나, 그리고 흔히 이렇게 비견이 들어왔을 때는 록을 나누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불록이라는 말로 명리용어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쓰기를 합니다. 어쨌든 겁재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성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겁재보다는 탈재하는 성분이 좀 덜 하지만 그래도 나의 소중한 재물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협력, 협심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타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쉐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그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임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세요. 내가 임일간인데 천간에 임이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근데 이거를 비견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랑 성분이 같은 기운이 10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30대다라고 하면 난 세 번째 정도를 그 운을, 천간운을 그러니까 대운 빼고 세운에서 맞이한 거고, 한 50대 되면 다섯 번째 대운을 천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후년에는 개수가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거울과 같아요. 거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천간은 정신이고 테마고 이상이고 지향점이고 무형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나랑 같은 성분이, 물론 지지는 임 밑에 식신이라고 하는 거를, 개수는 상관이지만 식신이라고 하는 걸 달고 들어오죠. 그런데 천간의 성분은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에서 나올 때 현관에 있는 거울을 딱 들여다봐요. 그러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칠 거고, 내 모습이 잘 돼 있는지, 어디 흐트러진 데는 없는지, 옷매무새는 잘 갖춰져 있는지, 오늘 내 안색이나 어떤 표정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한 비견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한번 되돌아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철학적이죠. 그 명리서에 보면은 똑같은 건데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임은 임금이고 내가 있는 일간은 신하고, 이래서 이것이 어떻다? 서로 마주하게 된다. 거울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거울이 임금인 거예요. 임금이 들어오는데 내가 고개를 바짝바짝 세운다든지, 뭔가 내 어떤 그 역량이나 내가 가진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내가 먼저 오버페이스를 한다든지라고 하면 결국 뭐 하겠습니까? 임금의 눈밖에 나거나 임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좀 까불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 대운일수록 천간으로 이미 날라올 때, 지지로 해가 들어올 때랑 이런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난 뭘 할 거야, 해볼 거야, 한번 코로나만 풀리면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누구나 우리 국민들 다 십천간이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임계수일간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계수일간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3년을 거쳐왔어요. 그럼 해자축이 현실의 땅의 환경에 펼쳐졌다라는 거는, 해자축이 펼쳐지면 가장 쪼그라들고 가장 피해를 입는 건 뭐냐면 재물이에요. 해자축 기운한테 맥을 못 추는 기운들이 천간의 병정화, 지지의 사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물적으로 다른 어떤 그 일간들보다는 재궁핍을 겪었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천간에 이미 날라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지에 식신이 날라 들어오니 같이 달고 들어오니까, 이건 뭐 임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랑 비슷한 존재가 뭔가 액티브한 뭔가 활동거리를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주 지지 구조가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천간의 기운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반항 심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동안은 부모 말, 특히 엄마 말 이렇게 좀 잘 듣다가, 왜? 이미 날라 들어오면 이게 지지로 가면 해거든요. 해니까 원래 근이 있거나 뭐 어떻든지 간에 이게 뿌리로 내려와서 나의 근이, 독립심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생기기 때문에, 임수일간한테는, 임수일간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창 사춘기일 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심하면 갈등 때문에 가출할 수도 있죠. 요즘 뭐 중2병 많이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있고, 아니면 한 30, 40대 그 주부 같은 경우는, 특히 임일간들 주부 같은 경우들이 이런 거 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뭘 삶의 목적으로 살았는지, 이래서 종교적인 성향이나 신앙, 정신적인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12운성으로 보면 병지잖아요. 그렇죠? 병지는 역막 기운인 거예요. 십천간이 해자축을 거치면서 인년의 움직임에, 역마에, 인신사회의 지살에 그런 기운을 가장 먼저 타고 들어오는 그 일간이 어디다? 임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임일간이 신자진이 붙고 인호술이 붙잖아요. 그렇죠? 신자진보다는 인호술 붙은 임인, 임호, 임술 이런 일주들이 어떻다? 내년에 움직일 확률이 많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30, 40대 내지는 40대 좀 넘어서 이런 주부들이 과거 한 3년 동안에 뭔가 내가 실행에 마음에만 염두에만 두고 현실적인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게 인, 묘, 진, 인 중에 어때요? 이 병화가, 그렇죠? 병화가 천간에서 인이 들어오면 내가 움직이는 기운이고 인 중에 병화는 천간에 있다라고 하면 없어도 지지의 인에 가장 생동감을 받는 게 뭐냐면 천간 병화예요. 임수일간한테는 실제로 편재 재물이기도 하고 활동 무대이기도 하고 편재성은 준역마거든요. 천간의 편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동안 어떻다? 실제로 식재관하는 이런 흐름을 타서 앞으로 보세요. 임묘진 사오미로 가잖아요. 이런 그동안 내가 마음만 먹고 실행이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옮길 공산이 큽니다. 임이 지나면 그 다음 임이 임인년이 아니라 이제 임자녀예요. 임자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자년 이게 이제 10년 텀을 겪게 되는데 물론 지지는 인묘진 방합운동도 하고 크게는 인호술 삼합운동도 하고 이렇게 3년 운동, 9년 운동 이렇게 해요. 하는데 천간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구상이나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텀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뭔가 내년에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 아니면 뭔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러신 분들은 어차피 오늘 내일 지나면 이번 주 지나면 기해월이잖아요. 그렇죠? 기해 그다음에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운을 이미 내년 기운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년에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구상하고 첫 스타트를 하는 업종이나 일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10년을 예전에 누가 그런 선전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한다 이랬듯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진퇴 성패를 이렇게 좀 좌우지할 공산이 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굉장히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지 구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를테면 한 60대 이상, 이를테면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에 임박해 있거나 이럴 때는 아까 요 30, 40대 주부들이나 이런 대상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여기는 한 파스 더 살아야 할 세월이 남아있지만 타임 피리어드가 남아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노년을 준비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나머지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나 이런 거를 실천에 옮기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본인의 어떤 근원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시려고 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제 내년에 각오하면 이런 그동안 몇 년 동안 통제받고 이랬던 부분들이 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군신대장, 이제 다른 말로는 이거를 군신 경회라고도 해요. 좋게 작용을 하면 그러니까 경사스럽게 모인다 이거지. 경사스럽게. 그러니까 잘못 머리 내밀면 임금한테 당한다. 기회를 잘 쓰면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연회를 베풀어 준다. 이런 게 사실은 천간 비겁 중에서도 비견의 철학적인 의미예요. 단순하게 이게 협력자다, 동료다,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여행을 하고 어디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뭔가 내가 어떤 액티브한 활동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이밀간이 내년에는 가장 여행을 많이 가실 겁니다. 긍정적이죠. 괜찮습니다. 이밀간이 기본적으로 그쵸? 비식이니까 비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실 그럴 공산이 크다라는 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계일간에 비해서는 계일간의 인도 상관이긴 하지만 이거는 욕상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같은 예를 들어서 인신사에 움직이는 기운일 수가 있지만 임일간이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움직이는 작용력에서는 임일간이 더 셀 수가 있다. 일단 천간의 구조나 천간의 상황을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일반적인 나랑 비슷한 내지는 비견이 동업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식신을 뭐 취미생활로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4, 5미를 대비를 해서 뭐 설비를 더 늘린다든지 준비한다든지 그게 3년 동안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식신에 대한 이런 준비 과정으로 가는데 그거 이외에도 보편적인 성향 중에 뭔가 가장 임계수 일간들이 3년 동안에 재물적인 어떤 곤란 이런 부분에 봉착해 있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느끼죠 본인들이 왜 인이 오면 인 중에 편재 병화가 이미 감이 있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액티브하게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공산이 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날아들어오는 구조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개수일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개수일간하고 임수일간이 이렇게 병정을 쓰게 되는데 양간은 사실은 이렇게 정제하고 합을 하고 음간은 정관하고 합을 합니다. 정관하고 비겁이 들어오잖아요. 비견 여기에서는 비견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는 겁재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천간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기토가 있거나 가불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내가 경찰이 있고 같이 끌어가지고 뭔가 협력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처 방향을 천간 구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닥 그렇게 이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음일간은 이렇게 정관으로 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랑은 그냥 유정하질 않아요. 그냥 내 천간에 내가 이렇게 편재든 정재든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기 어떤 본래성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나는 쟤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하고 지향할 게 쟤야. 그게 정재가 편재가 됐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합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년간에 있거나 월간에 있거나 시간에 있거나. 그러니까 월간이나 시간에 있을 때에는 딱 결합을 합니다. 그렇죠? 결합을 해요. 탐합망생, 탐합망극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비식재관인 중에서 이렇게 월간이나 시간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나 목적이나 중요도나 이런 거를 정화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정화로. 그래서 이 정화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내가 주 무기로 쓰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다신약이라든지 이렇게 정화가 내 일간 시간에 월간 시간에 붙어서 나랑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데 이 재를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근이나 여건이 어려웠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인정사정 없는 그러니까 가장 왜 돈만 보는 거니까 이 사람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유불리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미 들어오면 천간의 합은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간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그 세운이 합을 먼저 타깃팅을 하고 들어옵니다. 왜? 천간의 오합은 갑기에서부터 을경에서부터 그렇죠? 쭉 우주 자연의 순리 법칙이 딱딱딱 뭐예요? 이렇게 끌림이 있고 맞게끔 돼 있어요. 나는 원국에 이미 정임이 돼 있었지만 들어오는 운이 어떻습니까? 이미 되면 내가 이런 거 결합력이 강하잖아요. 여기는 좀 약하죠. 중간에 간섭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게 오는 경우에 묶이고 나는 풀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병이 있었다.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정편재 활동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재물 사이즈로 보면 편재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관계에서도 보면 임하고 병이 더 멋진 거고. 그런데 내 눈앞에 소탐,
이익에 소탕하느라고 원래 내가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고 가지고 있는 거를 못 찾는 거야. 근데 이게 한번 와서 대운이나 이를테면 세운에서 한번 이걸 묶어주면 나는 풀어지는 거죠. 풀어져서 그 정제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식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더 큰 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다든지 재생관을 한다든지 이런 탐함, 망생이나 망극을 안 하고 내가 좀 풀려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유불리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내 평생에 내 팔자에 박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첫 번째 모토로 추구해 왔던 건데, 아니면 이거를 만약에 남자였다 그러면 이 남자한테는 소중한 정제잖아요. 정화 닮은 정제잖아요. 시절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정제가 제자리에 들어와서 모습을 갖춰가지고 내 배우의 연으로 딱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맞죠? 있고, 아니면 미혼 남자였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사귀는 여성이나 사귀는 이성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지지의 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임이 들어와서 이 정을 합을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거가 되거나 거가 되거나 아니면 합반을 하거나, 합거가 되면 나랑 인연이 멀어지는 거고 합반이 되면 그 작용을 안 하는 거니까 처가 아플 수도 있고 이를테면 나랑 얼굴 볼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동일하고 단일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번 개수하고 달랐던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무기토가 있으면 임계수가 날라 들어와도 크게 염려나 걱정하실 일은 없다. 그런데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토 7살이나 기토 정관이 있어도 제가 이런 그게 어떻습니까? 안 먹히는 거지, 먼저보다는. 이렇게 먼저 합이 먼저 들어와서 재물이나 배우의 연이나 또 아니면 미혼 남녀 같은 경우면 어떻습니까? 이별의 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싸워오셨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물론 한 글자만 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는 뭐 항상 배우의 연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부부의 연이라고 하면 각각 사주팔자로 살다가 8주 16자로 살아가는 게 부부생활이다, 결혼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의 간섭 요인을 좀 봐야 되겠지만 특히 임수일간의 내년의 상황은 이런 부분이 천간의 상황으로 전개될 그럴 공산이 좀 크다라는 거. 그리고 합을 하고 합을 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 극을 하겠죠. 극을 하고 어쨌든 뭐 여기에 갑을목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이미 들어오면 갑을목이 있어서 내가 식상의 에너지를 띄우고 있는데 동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미 식신을 가지고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식상 활동이 더 이렇게 좀 커지거나 다양해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좀 이게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좀 복잡스러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보시면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개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런 병정화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무기토 있으신 분들도 정화를 띄우신 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잘해 주셔라. 그리고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어떤 실탈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딱 상이 그렇잖아요. 친구가 비슷한 동성이 아니면 동료가 예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이 뭔가 새로운 활로 식신, 그리고 그 식신 안에는 다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병화가 들어있으니까 뭔가 돈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렇게 쓰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정제를 그 식신 활동을 같이 하느라고 어때요? 거기에 돈이 묶인다, 들어간다라가 되는 거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이. 이런 물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인연법에 들고 남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재물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개수일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이점은 천간의 차이점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천간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신하가 임금을 맞이하는 그러한 운세가 될 수가 있고 또 지지로 들어오는 인 중에는 항상 인이 비식재로 이렇게 확산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에 임묘진월 지나고 이제 사오미가 병오정미예요. 그렇죠? 정이 한번 또 뜨죠. 그렇죠? 병오정미.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임묘진에는 크게 이렇게 좀 체감이 좀 덜 될 수 있었어도 사오미월에는 그게 확 현실화되거나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런 쪽의 부분만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이제 이민년이 이제 들어오면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10천간을 다 할 텐데 월에서 크게 인이 들어오면 월지는 격을 잡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 인월이나 4월이나 5월, 신월, 술월 이럴 정도 생은 조금 좀 운의 동태나 흐름 같은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지지의 어떤 그 에너지의 흐름이 인호술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적으로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인이 되면 격으로 보면 그 이제 식신격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년에 인월생하고 4월, 5월생하고 신월생은 사중의 병화, 신중의 임수, 오중의 병화, 이런 인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 오중의 병화, 신중의 임수. 특히 신월생 같은 경우는 이 근원이 있어요. 근거가. 지지 네 자리 중에서 내 월지 자리에서 올라오는, 격으로 따지면 편인격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비견이 식신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식신이 와서 내 돈을 빼들어 갈 때는 재물의 실탈의 체감 현상이 다른 어디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어때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도 이렇게 인은 크게 작용하는 건 사실 없어요. 이게 형도 아니고 무슨 충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원래 월지의 환경을 격으로 이렇게 식신격으로, 그러니까 식신은 사길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식재 활동을 한 기본 베이직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이제 인월에 임수가 이제 되기가 쉬운데, 인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인이 강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석에서도 보면 N극, S극이 서로 어때요? 그러니까 똑같은 극이 들어오면 서로 상대방끼리 N극, S극은 서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찰떡같이 하지만 있는 기운들은 서로 이렇게 막 작용을 하고 힘을 서로 이렇게 밀치려고 하고 이런 기운들이 있어요. 기존의 해자축을 거치면서 내가 식신 활동을 좀 제대로 못했다라든지 뭔가 원활치 않았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이럴 공산이 큽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메뉴를 좀 바꾸신다든지 주방의 어떤 구조를 좀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주방장을 좀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업그레이드 설비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재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월생은 그닥 그렇게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내가 활동하는 월지 환경의 활동 무대는 변동 현상이 긍정적으로 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4월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계수일간이 4, 5월을 쓰면 격으로 쓰면 제왕생관격이다라고 해서 사중에 무토, 오중에 기토를 임계수일간의 관으로 씁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관이 투관이 안 돼 있어도 월지에 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직장 생활명을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더라도 관의 도움이나 관을 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항상 내가 개인 플레이, 나홀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인데 어쨌든 4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편제격이죠. 편제격인데 현간의 상황이 비견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뭐가 들어와요? 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는 뭐가 된다? 네, 형이 되니까 형은 이게 보면 비식재로 들어오는데 순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가 이게 오랑은 또 다르죠. 오는 어쨌든 인호합하는 이런 기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식신 활동을 하는 것이 제격이 식신생 재로 순일하게 연결돼서 재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동 무대가 좀 커지고 결실이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4월 같은 경우는 사중의 병화가 형적인 현상에 의해서 아니면 사중에 또 뭐가 있어요? 경금이. 그러니까 재관인이 다 있어요. 4월생이 뜨거운 달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났으면 굉장히 조울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갖고 왜 임수의 이런 수기는 1년 사시사철 중에서 어느 때 가장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까? 여름철에. 계절을 잘 타고 나는 거예요. 원래가. 임계수일간들이. 그런데 이렇게 운에 의해서 형적인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재적인 상황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어요. 드러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천간의 신금이라든지 천간의 을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뭉칫돈이죠. 유동재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편인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 품을 내 어떤 영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뭡니까? 식신생 편제하느라고 재를 추구를 했는데 이 재가 나한테는 오지 않고 비견의 어떤 뭐 불록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재실탈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형적인 상황이니까 형은 뭔가 상대의 기운하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뭐 이런 깎고 조이고 뭐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특히 4월생 임수일간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그리고 5월생은 임수일간 중에서 가장 그 나이스한 월주가 이제 5월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지지에 연결되는 나머지 글자들의 동태도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월지하고 일간만의 관계, 달고 들어오는 이민하고의 연관성을 본다라고 하면 잘 받아지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내가 월지 환경으로 쓰는 환경인데 인호가 이렇게 합을 하면서 이를테면 천간의 합의 본기인 병화라든지 아니면 정화라든지 이런 게 떠 있다라고 하면 합력의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다는 아닌 거예요. 다는. 내 돈이 왜냐하면 이미 들어오는 환경이 겁재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정화가 아니고 병화가 떠 있는데 예를 들어 재생살이겠지만 재생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무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요 확장된 돈이 다 내게 되기가 쉽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지에 합을 하려고 하는 합의 본기가 천간에 뜬 구조는 그게 훨씬 더 사이즈가 커진다. 지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에너지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5월생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신월생 같은 경우는 격으로 보면 편인격이죠. 편인격이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천간에 뭐 임수가 떴다든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에 임수가 떠서 격의 체감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동료, 협력자, 경쟁자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거나 형제거나 아니면 내 친근한 바운더리 내에서 오는 사람이 식신 활동을 종용하는 변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거. 꼭 인신충이 뭐 이렇게 안 좋다라고만 보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5개 정도의 월지 일간들 중에 이렇게 좀 가장 변화 변동 폭이 신월생이 월지 환경 중에서는 좀 클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술은 진월하고 이제 술월이 천간의 상황을 배제를 하면 이건 이제 편관격이죠. 편관격이어서 이게 뭐 편관을 살리는 명식이 있을 수도 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편관을 제살을 하죠. 제살도 천간에 떠서 천간끼리 멋지게 제살이 돼 있으면 그게 최고로 성격된 명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지에 들어와도 식신이 뭐를 한다? 제살을 하죠. 그렇죠? 제살을 하기 때문에 이 편관의 상황이 제살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진월도 그렇고 술월도 그런데 또 이게 합을 하면서 삼합에 가운데 왕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삼합에 왕지가 빠졌어도 생지하고 묘지가 합을 하면서 극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인정이 있는 거예요. 온정이 좀 있으면서 합극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형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친구가 동료가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월지에서 들어오는 상황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월지 이제 12지월을 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략 대표적인 거를 좀 이렇게 알아보면 신자진, 임신, 임자, 임진하고 인호술이 있겠죠. 그렇죠? 임인, 이모, 임술 이렇게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강의 유튜브에 나간 것 중에 라임 오렌지 님이 제가 이민대운의 이민일주인데 내년 1월이 음력 1월이 이민년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사뭇 긴장됩니다. 뭐 궁금합니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고 뭐 사주 명식은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금수로 이루어진 그러한 명식입니다. 라고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민대운에 이분이 만약에 금수라고 하면 월에 대한 월주의 상황은 말씀을 좀 안 해주셨어도 대개 녹겁격이거나 아니면 인수격이거나 금이니까 금수니까 1월 공산이 좀 크시겠죠. 그러면 녹겁격이나 인수격이 본인이 상신으로 쓰는 첫 번째는 이제 재관을 쓰시거나 아니면 식재를 쓰시거나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어요.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인대운에 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민대운이잖아요. 이민대운인데 이민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천간의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군신대자라 그랬죠. 군신경이라 그랬죠. 천간 말고 지지까지 붙는 거를 옛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엎드릴 복자에 신음할 음자를 써서 엎드려 신음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볼 거는 아니고 어쨌든 누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60년을 산다라고 하면 일주는 60년에 한 번은 내가 젊어서 아니면 늙어서 아니면 뭐 한창 때 어느 때든지 간에 한 번은 만나요. 한 번은 만나고 그거를 단편적으로 볼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격이라든지 팔자의 8글자의 상황이라든지 대세운의 간섭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하셔야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지금 일주로 이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민이라고 하는 동기가 천간지지로 이렇게 같이 동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체감 현상이 굉장히 어떻다? 강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인데 이민일주라고 하면 굉장히 식록이 많은 일주예요. 100% 다 퍼펙트할 수는 없죠. 이를테면 여기에 지금 식재관을 다 깔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물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나이가 가면 갈수록 부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일주입니다. 단 대신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일지, 좌식신이나 식상은 그게 다 배우성을 멀리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육친관계의 성분까지 그렇게 나이스하게 같이 가져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방편이 있죠. 개운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하신다든지 주말보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어떤 활동 영역을 가지고 고유로 해서 같이 생활을 하신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좌식상이 이제 그런 성향들이 좀 있고 이미 예를 들어서 이민대운이면 금수로 이루어진 명식이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나 뭔가 일을 자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사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오셨을 텐데 그게 이민년에 이민대운이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죠. 있는 것이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더 내가 신경 써야 될 사업장, 기술, 일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더 확장되고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 에너지가 설되고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빠질 거다. 굉장히. 바빠지는데 이 이민은 인중의 병화로 편재로 결실이 되어지는데 인묘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임인이 이민대운에 이민년이 들어와서 인에 있는 안에 있는 편재가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지향성 방향성을 갖겠지만 결국은 이민개묘 갑진 을사 지지을사 병호 사오미 요때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라임 오렌지 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시거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거다. 결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거고 어쨌든 통칭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고 긍정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내년에 궁리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계획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인월이니까 바로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오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인이 들어오면 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약간 스위치의 개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모일주가 이모태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띄워 있는 거는 내가 드러나 있는 거지만 안방 자리에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쟤에 대한 탐심이나 집착력이나 어떤 지향점이 에너지가 어떤 일주 중에서도 굉장히 넘버 원, 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들어오면 이는 위로 올리면 갑이잖아요. 갑에 얘가 한번 죽어요. 있는 거를 이게 더 커지려고 내가 원래 쌈짓돈이나 묻어놓은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돈이 더 뻥튀기 되어지려고 왜? 인호는 그러고 나서 합이 돼서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스위치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모일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임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식신운이 들어와서 합으로 재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일지 이 평관의 상황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좀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호술생들은 좀 긍정적인 경우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신자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편인을 일지에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후이동제. 이 사람이 항상 어떤 그 행동의 모토는 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러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활동 패턴이 좀 바뀌겠죠. 인이 들어와서 기존의 어떤 내가 해왔던 의사결정 구조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뀔 수가 있겠고 또 결혼하신 기혼자 같다라고 하면 일지 자리에는 신금의 모습으로 일지 자리에 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지를 밀어내는 기운이 정면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지 좌하에 배우자궁의 변동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쓰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자 같은 경우는 자진, 다 신자진이 다 마찬가지죠. 올해는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일지에 신자진을 좌로 가지고 있으면 인호술 화국 화운동하고는 정반대 운동이 있습니다. 반대 운동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임자는 양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양인을 뭘로 쓰느냐, 배우자 형태로 쓰느냐, 양인의 심리로 쓰느냐, 양인의 특수한 기술이나 에너지를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현상들이 인이 들어오면 자축인 이렇게 격각의 작용이 있어서 격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내가 쓰이려고 하고 쓰여왔던 이런 부분들이 제 모양대로 이렇게 좀 쓰임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 심리적으로도 약간 변동이나 위축이나 변화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양인의 겁재의 상황이지만 천간에 떠 있는 자중의 임수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신중의 임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임수가 임수, 자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식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임자일주도 내면적인 상황의 일지 환경이 임자일주가 썩 배우관계나 일지관계가 썩 편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약간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될 상황인데도 시비가 좀 생길 수가 있고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외부적인 들어오는 식신의 상황으로 표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순조롭게 보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월에서 아까 이제 그 술이나 임술일주의 술이나 여기하고 이제 조금 같은 십성으로 쓸 때는 평관이어서 똑같이 식신제살이 좀 되죠. 식신제살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인이 들어오면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그 격각의 의미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인호술 방합의 인묘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삼합의 형태하고는 조금 달라도 형제의 합이니까 방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기운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신자진 일지를 놓고 있는 이런 수명들은 그렇죠? 좀 내년에 가정사의 일지궁에 좀 변동사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민, 이모, 임술일주는 재적인 성취도 부분이나 결실을 얻어가는 그 스텝스톤을 놓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임신, 임자, 임진일주보다는 조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면 내년은 10년에 한 번 똑같은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비견으로 보셔도 되고요. 나랑 비슷한 존재가 뭔가 일거리, 움직일 거리 이런 식신의 기운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인호술 같으면 아니면 인호술 월 같으면 연결되는 부분이 더 강하겠죠, 그렇죠? 삼합으로 연결되니까. 그런데 신자진 같으면 기운이 서로 인호술 운동하고 신자진 운동하고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덜한 부분도 좀 있겠다. 내년에 출가 생각하시는 분들 하셔도 좋습니다. 임수일간들. 아니면 뭐 여러 경우에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군신대자의 기운, 내가 내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내년에 그 스텝 띄우는 것이 그 후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임수일간의 10년의 동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사숙고하시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할까 말까 한번 좀 주저를 좀 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은 올해는 사유축 운동인데 아직 축이 말미에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시작하고 전개하고 마무리가 음력 5월이 되면 병호로 확 드러납니다. 이민년의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의도가 현상적으로 쫙 펼쳐질 수 있는 때가 이제 병호월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들었는데 물론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먼저 들어가서 선취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더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인월에 내가 스타트하는 시점을 좀 놓치셨다라고 하면 좀 4월 좀 지나서 4, 5월 정도 이렇게 인발부를 하시더라도 큰 운을 보면 임묘진 사음위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중의 간목, 인중의 병화는 갑진년에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 병호년에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첫 발을 띄고 스타트를 하고 첫 삽을 떴던 거는 어떻다? 그때 갑진년, 병호년 이런 때에 이렇게 언뜻 내지는 결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단기 승부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임수일간들은 어쨌든 이렇게 뭐 그 인호술 일지나 인호술 월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임수가 식신 달고 들어오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는 서둘지 마시고 뭐 한 내년 한 1, 4분기는 조금 관망을 좀 하시다가 물론 더 이렇게 판단이 확실하게 좀 쓰신다라고 하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액션 하셔도 좋겠지만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임수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좀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